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요즘 미국 증시가 출렁이면서 세배 레버리지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러니까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나스닥 100 세배 레버리지인 TQQQ 2달 동안 반토막이 난 게 맞습니다. 한 배짜리인 QQQ는 같은 기간 약 17%밖에 빠지지 않았죠. S&P 500을 추종하는 SPY 14%밖에 안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1%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애플이 많이 빠졌는데 그래 봐야 해도 20%도 안 빠졌죠. 그러니까 확실히 세배 레버리지는 하락장에서 손실이 굉장히 큰 게 맞습니다. 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죠. 분명히 장점도 있습니다. TQQQ에 투자하는 사람이 다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이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2024년 4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역시 약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TQQQ는 55%가 올랐습니다. 자, 바로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배 레버리지인 TQQQ는 2달 동안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50%가 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죠. 이 기간만 놓고 보면 다른 종목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바보가 됩니다. TQ가 55% 수익 날 동안 SPY는 10%밖에 수익이 안 났고요. 마소 12%, QQQ 17%밖에 수익이 안 났습니다. 그 대단한 애플도 고작 31%밖에 수익이 나지 않았죠. 55%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수익률이죠. 그럼 이 2개월이라는 기간만 가지고 TQQQ는 무조건 초대박 나는 대박 상품이고 뭐 SPY는 쓰레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2달 동안 10% 수익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냥 단지 이 상품의 특성일 뿐이죠. 자, 이렇게 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세배 레버리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부정적일까요? 저는 아마도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심리가 작용했다고 봅니다. 심리학자와 행동경제학자가 실제로 사람의 심리를 분석을 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는 것의 가치보다 잃어버린 가치를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10,000원을 내가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정서적으로 약 2배 정도 차이 난다는 실험 결과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어떤 사람은 5배 더 크게 느낄 수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약 2배 정도 얻는 것의 가치보다 잃는 것의 가치를 더 크게 느끼더라. 자, 이것을 주식에도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이 2달 동안에 TQQQ가 55% 수익이 났지만 아마도 이 기쁨보다 2달 동안 50% 손실 난 것에 대한 상실감 내지는 두려움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유독 요즘 세배 레버리지가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TQQQ나 SOXL 관심도가 워낙에 높은 종목들이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배 레버리지 중에서도 TQQQ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2022년 7월부터 투자하기 시작한 제 실제 계좌를 보시면 TQ 수익률이 아직도 100%가 넘습니다. 물론 속설은 마이너스 15% 손실을 보고 있긴 하지만 뭐 이 정도로 쫄딱 망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천하의 애플도 2달 만에 20%가 빠지는데 15% 손실 나고 있다고 뭐 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 계좌에는 지금 104% 수익이 찍혀 있는데 차트를 보면 플러스 35%밖에 안 되거든요. 왜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까요? 저는 거치식이 아닌 분할로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많이 매수를 했고 많이 올랐을 때는 거의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단가가 낮을 수 있었던 거고 그럭저럭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정적이라는 QQQ, SPY,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했다면 최저점에서 몰빵했어도 100%의 수익을 낼 수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레버리지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레버리지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을 이용해서 한 배짜리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종목이고요. 수익을 많이 내려면 주가가 그만큼 많이 빠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빠졌을 때 매수를 들어가줘야 되죠.
변동성이 없으면 수익도 없는 겁니다. 변동성이 1%밖에 안 되면 수익도 1% 이상 낼 수 없는 거거든요. 툭하면 반토막이 나니까 툭하면 100%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심지어 분할 매수하지 않고 거치식으로 투자했어도 TQQQ의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거치식으로 했어도 35% 수익이 났는데 심지어 같은 기간 마이크로소프트 31%, SPY 27%, 애플은 21%밖에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한 배짜리인 QQQ가 40% 수익이 났는데 저는 실제로 거치식으로 하지 않고 분할로 매수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어떤 한 배수짜리 종목보다 지금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변동성을 이용해서 한 배짜리보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게 레버리지의 본질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단점이라 여기는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게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안 빠지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없거든요. 단기간에 많이 빠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오르는 특성도 동시에 있는 것이고요. 이런 특성을 잘 이용하면 생각보다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폭락이 찾아와 줘야 되고 이 폭락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가장 최악은 사실 이거죠. 고점에서 몰빵해 놓고 폭락할 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하기 때문에 실제로 망하죠. 3배 레버리지는 절대로 몰빵하면 안 되고 오히려 주가가 높을 때 조심해야 되고 주가가 낮을 때 다 망한다고 할 때 욕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을 넉넉하게 보유해야 되고요. 공포에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도 망했다고 할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 2달 전보다 절반 가격에 이 좋은 주식을 살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또 반토막이 나면 평단가를 더 낮출 수 있고 수량을 더 늘릴 수 있으니까 더 좋죠. 물론 고점에서 몰빵한 입장에서는 지금이 너무나도 괴롭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았잖아요. 종목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만 투자하면 이만큼 매력적인 게 없는데 왜 다들 이렇게 망한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칼은 위험한 흉기일까요? 아니면 훌륭한 조리 도구일까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3배 레버리지가 위험한 종목일까요? 아니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일까요? 누가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답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